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올해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보건방송에서는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요,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이 자리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 네. 저는 요즘 주말이 되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상당히 그리워집니다. 네. 네, 빨리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대면 예배 회복이 네.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고 계시죠. 예. 네, 저희가요 지난주에 이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첫 방송을 진행하고 또 한 주 만에 뵙는데요. 주변에서 정말 필요한 방송이다 이런 피드백을 좀 들었습니다. 감사하네요.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말을 재미있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정치 얘기가 사실 딱딱하고 네. 어떤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반감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 방송에서 정치 얘기가 가능할까라고 저는 염려하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서로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정치의 현황을 서로 나눠보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죠. 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네.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년 초에 3월 달인가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그때까지 잘 나가던 경제가 이제 갑자기 스탑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직장들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기도 하고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정부가 조금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소한의 생활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제 1차, 2차 지원금을 내보냈고 스티뮬러스 펀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3차 지원이죠. 그렇죠. 3차 지원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액수는 아마 총 1.9 trillion dollars. 네. 이게 이 액수가 너무나 엄청나서 여러분이 감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1.9 트릴리언이면 한국말로는 1조 9천억 불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3천만 정도로 보고 그 인구 전체로 나눠 보니까 이 국민 1인당 약 한 6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캐시로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지불하겠다는 금액은 아마 이 개인 인디비주얼에 대해서는 이제 1,400불 네. 그리고 부부에 한해서는 그 두 배인 2,800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액을 받을 수 있는 1년 수입 총 최대한의 그 수입은 7만 5천 불 개인인 경우에 네.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 그 두 배인 이제 15만 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그 액수에 대해서 이 지불하는 액수가 아니고 이제 그 수입의 최대 한도를 그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7만 5천 불 개인의 수입보다는 조금 6만 불로 낮추는 게 어떻겠냐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5만 불로 낮추는 게 어떻겠냐는 분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우리 지출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1.9 trillion dollars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제 국민들에게 현찰을 지불하는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을 지금 7불 50전에서 15불로 연차적으로 몇 년 2025년까지인가 아마 올리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주 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실업수당을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고 많은 이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이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재정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액수가 크다. 예, 그렇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반면 미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1,400불 무조건 줘야지. 네. 언제 주냐. 예, 뭐 연방 이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올리면 너무 좋겠다. 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사실 그 안에죠. 예, 물론 받는 것은 특히 그걸 스스로가 공짜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받고 싶겠죠. 네. 그러나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이제 세금을 내서 결국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월 달에 시작된 이 팬데믹을 위한 경비로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이 경비 3차 지원금 이전에 지금까지 써인 경비가 3.5 trillion dollars 3조 5천억 불이 지출이 됐어요. 네. 그게 미국의 GDP의 1년 GDP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이미 그만큼이 지출이 됐고 네. 그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4조억 불의 부채를 벌써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더해서 1.9 trillion 달러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 손자 손녀 세대에서도 계속 갚아야 돼 나가야 할 그런 국가 부채. 원래 이 연방 정부가 매년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계속 이 예산의 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국가의 부채가 이 국민 1인당 거의 9만 불에 육박하는 엄청난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년 이 연방 정부의 예산을 보면은 그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불금만 해도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요.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뭐 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죠. 조금 우리가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고 예, 그래서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하고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셧다운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조금 이제 그런 consequence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스티뮬러스 책에 대해서도 이 1,400분을 받게 되었을 때 네. 이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인상을 되면은 예. 이 문제도 또 굉장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LA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운영하고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정부들에서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미니멈 페이를 올리자. 미니멈 페이가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올 때 75년도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 과거에는 이 미니멈 페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한 이제 스킬이나 특별한 이제 이렇게 뭐 능력이 필요 없는 단순한 그런 일을 페이를 받죠. 네. 근데 그 미니멈 페이를 받는 잡은 원래는 이 청소년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나요? 네. 예. 그런 같이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네. 그 짭으로 미니멈 페이를 하는 그 짭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짭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자꾸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성인들이 청소년들이 아닌 성인들이 그런 짭들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 수입 가지고는 가족 부양이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 성향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이 캘리포니아시도 그렇고 이 LA시도 그렇고 카운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자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연방 국회 내에 예산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정당하고는 중립적인 그런 이제 예산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예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15불로 미니멈 페이를 올리는 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발표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한 90만 명 정도가 빈곤층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짭들이 이제 15 미니멈 페이가 15불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 짭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제 한 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빈민층에서 탈출을 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결국은 1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들이 그 미니멈 페이를 지출할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경우는 아예 비즈니스를 닫게 되거나 그 짭을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그 커버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I라든지 뭐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사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140만 개의 일자리가 도리어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민들에게 당장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뭐 실업 증가, 또 정부 부채 급등, 이런 역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그 커뮤니티만 봐도 많은 분들이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당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마진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미니멈 페이를 15불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왜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우와 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니멈 페이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그러는가? 네네.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자꾸 이제 문을 닫게 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도리어 줄여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런 정책들을 추구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가만히 보면은 우측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정책을 볼 때에 가슴보다는 조금 머리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아까 예산 그 심의위원 그 센터에서 발표한 것 같이 이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도리어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it's not good.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정책을 만들 때 doing good,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네. 이거 이제 좌측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임금을 높여서, 최저임금을 높여서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feel good. 정책을 하는데 doing good보다는 it feels good.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적인 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각 당의 성향에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미니멈 페이에 대해서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 좌우가 조금 생각하는 게 틀리죠. 네. 그래서 언젠가 뉴욕 타임스는 이제 그런 논문을 한번 그 에디토리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가장 적합한 미니멈 웨이지는 $0다. 결국은 그거는 이 고용주가, 회사가 어떤 좋은 이 엠플로이들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그걸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멈 페이는 원래 그게 이제 가족을 부양하시는 그런 가족을 책임진 그런 분들에 위한 짭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법을 통해서 좀 시장 경제를 깨는 그런 결과를 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9 트릴리언 달러의 이 빌, 이 3차 스티뮬러스 공화당에서는 그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되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필요하신 이 수입이 적고 그래서 이 참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돈이 나가지만은 네네. 그 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면 공화당은 제쳐두고 우리가 표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지금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된다고 그래도 아마 한 3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탄핵도 하고 있고 뭐 바쁘니까. 계속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 3월 중순쯤에는 네,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정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인들에게 이렇게 줄 거는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 하는 김에 이제 다른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어젠다들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거를 찬성해 줄 수 없죠 반대쪽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냥 정치 게임이죠 하나요. 네. 예.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통과가 어떤 식으로 될지 또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경기 부양책 말고 예. 또 미국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난 9일부터 상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두 번. 차례나 예. 통과된 유일한 대통령이죠. 예, 그리고 퇴임을 한 후에도 탄핵 재판을 받는 역사상 처음 있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워나갑니다. 어떤 분도 아니고 갑자기 정치판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네. 처음부터 상당히 많은 미움을 받았죠. 그렇죠. 처음에 당선된 후에도 취임식 이전부터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하겠다고 계속 이제 취임 이전부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당시 취임식에도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서 참석을 안 했죠. 네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4년 내내 임기 동안에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뭐 조사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혀 왔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탄핵을 가결을 하고 그때는 이제 탄핵 가결을 하기 위해서 하원 내에서 이제 커미디에서 많은 정인들을 불러놓고 이 탄핵의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고 상원에게 재판을 해달라. 네. 그래서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대에 있는 대로 연방 대법원장이 와서 그 재판을 상원에 와서 재판을 주재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당시는 이제 투표에서는 가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탄핵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1월 6일 날 그 사태가 일어난 후에 계속 이제 지금 뭐 4년 이상 동안 계속 그 트럼프를 미워하고 이 탄핵을 하겠다고 한 그 똑같은 민주당 세력이 네.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해보겠다고 그때는 이제 1월 6일 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원에서 이번에는 탄핵을 결정할 때에 단 4시간 만에 아무런 정인도 부르지 않고 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도 없이 네. 그냥 4시간 만에 가결을 시켜버려 가지고 그리고 급하다고 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는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한 13일 동안 한 2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네.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퇴임한 후에 상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제출을 해서 이번 주에 재판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탄핵 재판에서는 이제 하원이 이 탄핵을 해달라고 상원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니까 하원의 사람들이 검사의 역할을 해요 재판에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단들이 이제 변호를 하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내놓는 증거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1월 6일 날 의사당 진입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한 감정적으로 네. 그런 아주 편집을 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맡겨가지고 아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첫날은 지난 화요일 날은 뭐였냐면은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가한가 합헌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변론을 하고 투표를 했죠. 네.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는 이제 56대 43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이 50명, 민주당이 48명 그리고 인디펜던트가 2명인데 그 두 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니까 네네. 50대 50으로 보는데, 근데 공화당의 5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이제 이거는 탄핵 퇴임을 했더라도 퇴임한 대통령이라도 탄핵이 가하다 합헌하다 이런 게 같이 참여를 했죠. 네. 민주당 편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이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결과만 봐도 이게 벌써 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공화당에서 100명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자체가 탄핵에 합헌하냐 아니냐의 이 표결에 있어서도 6표밖에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7표가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이거는 탄핵이 될 수가 없죠. 어려운 상황이죠. 불가능하죠. 네. 예. 그러면 추가로 11명의 공화당 물론 이 6명도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투표한 게 아니고 이거를 탄핵 재판이 가한가 아닌가에 대한 투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시되는 정언들을 이제 들어보고 이제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이걸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도 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탄핵을 받는 재판을 받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부의장이 있어요. 원래 의장은 이제 부대통령이니까 그분은 이제 참석하지 않고 그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그 재판을 주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은 재판 주재도 하고 자기가 와서 투표도 하고 이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은 테크니컬한 면에서 보면은 좀 우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정거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의사당에 진입한 일부 세력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날 이제 연설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그런 정확한 그 첩보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사람들과 공모를 했다.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당 진입에 그런 식으로 침범하는 그것이 트럼프의 계획이었다. 그건 아무 증거도 없고 하나의 주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도 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는 탄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첫째는 민주당을 혹은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에는 트럼프만한 것이 없어요. 그 자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캠페인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면은 뭘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를 공격하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캠페인의 주된 그 주제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은 지금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2년도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원의 모든 의원들은 2년마다 재선에 나서야 되니까. 근데 그때에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모든 이 하원 의원들이 선거에 임했지만은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패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리어 11석의 민주당 그 의석을 뺏어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 앞으로 2년도 안 남은 그 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를 뺏길 수가 있고 상원도 뺏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캠페인을 하는 거겠죠. 선거운동을 하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이거 봐라. 우선은 자기의 민주당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봐라. 형편없는 이 정당이다. 너희들의 이 정당의 지도자 트럼프가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했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그런 미움을 지속게 해서 이렇게 해를 공화당에게 트럼프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 같이 다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탄핵의 목적이 뭐냐면은 공직에 있는 대통령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탄핵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탄핵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그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네.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퇴임을 한 대통령임에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목적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무서운 거죠. 아. 트럼프가 7,500, 7,400만의 투표를 받았고 아직까지도 굉장한 이제 사실 선거 운동할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유세를 가면은 하루 이틀만 해도 수만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바이든이 나가면은 자동차가 한 10대 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열렬한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샌더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네네. 샌더스 같은 경우는 도리어 트럼프에게 더 위협적인 적이 됐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0몇 년, 50년 가까이 연방 정치를 했지만은 정치적인 기술자인지는 몰라도 그분을 일광적으로 지지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세력은 사실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상당히 다음 선거에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재판을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역풍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도리어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보다는 반대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이렇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도리어 앞으로 이제 그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을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경찰이라든지 이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200 몇십 명가 지금 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 사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기로는 뭐 외국에서 그걸 시도한 그 그룹들에게 1월 6일 이전에 많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수사를 해보면은 다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은 나오겠죠. 네. 예. 한 다음 주쯤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그 빨리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후에 상당히 지금 조급할 거예요. 자기가 네. 해야 될 어젠다는 많이 있는데 의회가 이게 탄핵에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길게 끄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제 생각에는 재판이 아마 이번 주 오늘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끝이 나겠죠. 아, 예. 네. 조만간 결론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에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현재 직면한 이슈들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